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부터 보면은 항상 아닌 거 X치고 푸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시험장에서 아주 파워풀합니다. 제가 이것도 하나 풀었어요. 팁 하나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쓰시면 좋겠어요. 회계 처리상 회계 처리를 회계상 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거래가 인식을 하는 게 맞는지가 1번이고 금액으로 나오는지가 2번. 요 1번, 2번인지를 머릿속에 넣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부도라는 상황이 있고 채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채권 갖고 있는 그 숫자에 어떤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손도 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회계상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매출을 발생했으나 현금 수취 못해도 우린 발생주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생기는 어떤 분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재료를 매입하기 전에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한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급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재고 쪽에 재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선급한 그 금액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미리 이것도 회계상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유상증자도 현금이 들어오고 그만큼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분개로 어떤 이러한 거래와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왜 답이냐면은 기존 차입금을 보유하여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담보로 제공한 거는 우리가 뭘 실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담보 제공했어요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회계 처리는 아니고 사건과 상황은 발생했지만 회계는 처리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5번 답 볼 수가 있는 거고 유동자산은 1년 이내니까 좀 가벼운 것들 그런 걸 보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가벼운 거 무거운 거 하기 전에 그냥 부채가 나와버려가지고 좀 허무하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벼운 자산들 1년 이내에 유동해서 이렇게 잘 도는 느낌으로 재고나 채권 이런 것들 단기 금융사고 현금 형수자산 이런 것들 금방 잘 유동되는 느낌의 자산. 매입 채무는 말 그대로 내가 줄 돈이니까 부채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활동의 분류가 잘못된 거. 이거는 이제 그 현금흐름표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 아까 세 개로 나눠보라 그랬잖아요. 영업이 있고 그 투자가 있고 재무가 있고 이렇게 세 개 분리하는 게 나왔으니까 볼게요. 유형자산은 이렇게 특히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투자 활동이 어떤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거래 기업의 현금을 단기 대여. 이거는 이제 또 애매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투자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투자를 해서 내가 목적이 있을 때 단기 금융 상품을 취득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투자 활동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좀 애매하긴 재무 활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일단은 가장 아닌 거니까 봐볼게요. 자기 주식 취득 같은 경우는 재무 활동, 내 주식을 이제 취득함으로써 주주와의 거래를 하면서 이제 재무를 조달하거나 바로 상환하는 그런 거래니까 재무활동이고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거는 이제 영업활동 이런 인건비성 급여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영업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게 일단 좀 기본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이제 매출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처와 관련된 게 매출 그리고 부가세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영업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활동은 이제 우리 자금의 조달과 어떤 상환 그런 건 얘기니까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도 사실 좀 그냥 내가 조달하는 그런 걸 측면으로 봐서 그 재무활동이라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빌려준 거라고 보면은 그 투자 활동이 맞으니까 2번은 맞고 5번이 틀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동자산 한번 봐볼게요. 비유동자산은 우리가 그 1년 이상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 기본적으로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기타 뭐 비유동자산이 있고 투자자산 같은 거 1년 이상 채권이나 어떤 주식을 취득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답이 1번인 거고 이건 또 가벼운 것들 현금 자산, 매출 채권 이런 거 이제 유동화가 금방 되는 거니까 1년 이내 자산, 1년 이내 유동자산 그리고 매입 채무는 1년 이내 유동부채죠. 이거는 재고 살 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재고와 관련해서 같이 뺑뺑 도는 느낌 금방금방 회전되는 느낌 가져가시고 선급 비용도 그 미리 낸 비용이니까 그 어떤 이런 거는 이제 보험료 이런 거 미리 낸 거 이런 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미 들어간 거는 이제 유동 관련돼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급 비용이니까 미리 낸 비용이니까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잘 하나둘 제가 이제 하면은 하나둘씩 이제 알아가는 걸로. 그리고 아까 제가 넘어간 거 있잖아요. 참고하자 그러고. 근데 거기에 있으면 쭉 있긴 한데 그거는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쭉 읽어보고 일단 한 번은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앞뒤로 해보면서 일단은 자기만의 논리로 성급 비용은 미리 낸 비용이니까 자산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말로. 네,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5번 봐볼게요. 수익 비용, 회계 비용을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할 때 적용되는 거죠. 발생주의는 발생주의가 반대되는 건 현금주의. 현금의 유출입이 있을 때만 회계 처리하는 거. 그래서 발생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닌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선미를 최대한 지우고 선미 지우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은 우리가 많이 했죠. 지금까지 매출이 발생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면 그걸 채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거고 선미에 뭐 매라고 또 같이 연관해서 외워도 되고 일단 매출 채권은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알 수가 있고 자본금은 뭐 전혀 다른 거죠. 그 현금주의에도 그 나올 수 있는 거고 발생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자본금의 어떤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보니까 알 수가 있고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아까 4개 얘기했잖아요. 적정할 때 적정하고 적정할 때 적정이라고 하고 그 한정이 있으면 틀린 게 회계기준 위배가 있는데 적절하게 틀린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멍이 하나만 뚫린 거. 근데 부적정은 막 뚫린 거죠. 전반적으로 틀린 거 부적정이고 의견 거절은 내가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의견의 그 범위의 제한이 감사 범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다. 부정은 이제 말 그대로 부정이니까 없습니다. 이런 거는 부적정이랑 헷갈리지 말고 부적이 빠졌네요. 부정은 없습니다.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현금흐름표 영업이랑 투자랑 재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영업은 마이너스 돈은 못 버네요. 영업으로 투자는 많이 안 해요. 유형자산도 많이 사고 무형자산도 사고 내가 기본적으로 그 영업하기 위한 1년 이상 쓰는 것들도 많이 늘리고 대신 재무는 조달해요. 돈은 빌려오네요. 자금을 조달하네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내가 적자를 내는 거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는 거 스타트업에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예 이 자체를 외워두세요. 기본적으로 영업 투자 마이너스지만 조달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죠. 반대로 우량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에서 돈을 벌고 투자는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투자 조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재무적인 것도 계속 그 조달 아니고 갚아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인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개 생각해 보면서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봐볼게요. 이거 흑자도사 관련돼서 이게 현금 발생주의다 보니까 현금을 안 보고 말 그대로 매상으로만 매출을 계속 일으킨 다음에 회수를 한 번도 못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이익의 질을 보는 경우 그 이익의 질을 현금흐름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그거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일단 제품 판매는 증가하고 내가 외상 매출은 계속 늘어나지만 이거 회수도 하나도 못하면 이익의 질이 낮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당기순이익은 흑자지만 차입금은 상환하지 못해 흑자도살이죠 말 그대로. 그럴 때는 약간 현금흐름표를 봐야 되고 그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판매는 외상으로 했지만 돈을 회수 못한 상황이니까 답이 1번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주식수 관련해서 주식수가 증가하는 거 안 하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사주 매입은 내가 주식에 유통돼 있는 주식을 내가 걷어들이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주식수가. 그래서 이게 답이 일단 5번으로 보고 분할하면은 더 주식을 분할하니까 말 그대로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100개 있었는데 200개로 자르는 거니까. 그리고 유상증자는 100개 있었지만 50개 더 돈을 끌어들여와서 더 발행하는 거고 무상증자랑 액면분할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회계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디테일한 거는 여기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이것도 100개였던 걸 200개로 자르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돈이 더 들어오진 않지만 한 50개 정도 더 발행하는 거 그걸 무상증자라고 그러죠. 유상증자는 50만큼의 정말 돈이 들어와서 발행하는 거고 여기는 50만큼 돈은 들어오지 않지만 그만큼에 대해 발행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해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수가 늘어나는 거. 유상이다만 말 그대로 돈이 진짜 말 그대로 유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그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 세 개가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좀 기본적으로 아시고 요 차이
이 차이를 일단 아신 다음에 자사주 매입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니까 내가 유통시장에 있는 거 걷어들이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BIS의 비율 한번 봐볼게요. 이런 비율에 따라서 재무 건전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해라. 이게 여기에 요지입니다. 그래서 BIS 비율을 보면은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대 위험 가중 자산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부채를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우량한 자산도 갖고 있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거래를 보면은 답이 4번인 거죠. 그래서 담보부 대출은 이제 위험한 대출이 아닌데 그 신용대출은 좀 위험하잖아요. 말 그대로 담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이 더 위험하다 보니까 위험한 게 더 늘어나면 BIS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이거는 위험 가중자산 관련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답이 4번인 거죠.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 대출 늘리면은 자산이 그만큼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좋아지는 거고, 유상증자는 이제 말 그대로 돈을 더 투입하는 거니까 총 이렇게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NPL은 부실채권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없애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매각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매각을 계속하면은 건전자산만 남으니까 좋아지는 거 있죠. BIS 비율이. 이것도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면은 이게 건전한 어떤 주식보다는 현금이 안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BIS 비율을 건전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경상 연구 개발비를 잘못 처리한 거죠. 원래는 비용 10, 그 현금 10 나간 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원래는 자산 10, 현금 10 이렇게 해놓은 거죠. 원래 비용이 될 거를 기본적으로 자산화를 했으니까 이만큼 비용을 돌려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덜 해놓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산화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먼저 잡았을 때는 당기순이익 증가로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개발비로 했다 그러면은 그 투자 현금 흐름이 빠진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 현금 흐름이 나간 걸로 원래 되어 있는데, 사실 연구비로 보면은 이거는 환관비로 해서 영업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에서는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 쪽에 현금을 해서 빠져 있으니까 영업 쪽 현금 흐름에 어떤 과대가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빠져야 되는데 이만큼. 그래서 요 두 개를 해봤을 때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 건지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회계를 좀 깊게 알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우시면 요거는 조금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그럼 설명할게요. 어려운 문제니까. 원래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걸 자산화를 해놨으니까 비용 처리가 덜 돼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현금이 유출된 거는 잘 반영이 되는데 그게 영업 현금 흐름의 유출이 아니라 투자 현금 흐름 쪽 유출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영업 현금 흐름이 유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돼 있는 거죠. 적절하게 처리했을 때보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해봤고, 2장은 조금 쉬었다가 우리 같이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